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제야의 타종식이 이번엔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인데요. 그래도 새해 첫날의 일상은 희망과 설렘을 안고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 종로 보신각 앞을 인파가 가득 메웠던 여느 때와 달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행사는 없었지만 국가대표 양궁 선수 안산 씨 등 시민 대표들이 참여해 새해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난 아버지. 1월 1일 0시 0분 딸 3.44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꼬물아. 만나서 반가워. 아빠야. 행복하게 살자. 초조하게 지켜본 외할아버지 할머니도 복덩이의 탄생을 반겼습니다. 깜깜한 밤, 시장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신선한 제철 과일을 내려 옮기고 수량도 꼼꼼히 살핍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 거란 희망으로 하루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재래시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 청량리 청가물 도매시장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인천공항에선 반도체와 모바일 제품 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이 올해 첫 화물기에 실렸고 새벽 1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태평양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입니다.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인지 신규 확진자 규모는 줄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16명입니다. 전날보다 450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서 1,049명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62명 늘었습니다. 치명률 0.89%입니다. 확진자 추세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토요일과 오늘 확진자 규모를 추려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 토요일에는 6,900여 명 기록했고 2주 전에는 7,300여 명까지 토요일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성탄절에는 5,800여 명까지 줄었고 오늘은 4,400명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1,400여 명, 경기도가 1,300여 명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비율은 70.2%입니다. 비수도권 상황을 살펴보면 부산이 210명으로 가장 많고요. 대구, 경북 등 영남권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지역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줄고 있는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220명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신규 오미크론 확진자고 꺾은선 그래프가 누적 확진자인데요.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200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1,114명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지역사회에 오미크론 감염이 퍼져 있을 것으로 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000명 이상입니다. 오늘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49명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1,115명 이후 계속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네 자리 숫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12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3.5%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울이 68.1%, 경기 63.4%, 인천 81.5%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상 확보에 여유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20일 이상 입원한 코로나 중증 환자를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규 접종자 70만여 명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 35.9%입니다. 지금까지 재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 두기 이후 확산세는 점차 꺾이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220명 나오면서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12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62명이 늘어 누적 치명률은 0.89%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사이 220명이 급증했습니다. 국내 감염자는 126명이고 94명은 해외 유입 감염자입니다. 이로써 누적 오미크론 감염자는 1,114명으로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서너 시간 만에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사용되면서 확진자도 대폭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 이미 오미크론 감염이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4,416명이 늘어 이틀 연속 4,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00여 명이 감소해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주간의 거리 두기로 감소세를 이어가면 확산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는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68%로 사흘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중증 병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4%, 경북은 남은 병상이 없고 세종에는 2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 분향한 뒤 묵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오전 청와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현충원 참배와 신년 인사 등으로 본격적인 새해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신항을 방문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약 플랫폼 공개를 통해 정책 중심 선거운동을 다짐합니다. 보도에 강나루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이재명 후보. 방명록에는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으로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노들섬 해돋이 행사에 부인 김혜경 씨와 참석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엔 부산신항을 방문해 올해 첫 출항 선박의 안전 항행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충원 방명록에 상식의 회복으로 국민 희망의 미래를 열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후보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복귀 의사 질문엔 없다고 거듭 답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오늘 새벽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아 현장 노동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후엔 선대위 전체 회의를 주재한 뒤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공간을 열고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다짐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의 묘역이 있는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충원 참배 뒤 최근 지지율 상향세에 대해 유능하고 도덕적 리더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루어진 시 산하기관 채용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경쟁을 뚫은 합격자들이 공교롭게 이 후보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의 자녀였고 경쟁 없이 채용된 인사들은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 특채 입사시켰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첫 당선 이듬해인 2011년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직원 채용 계획입니다. 6급 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해 3월 중 업무에 배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3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합격자는 김모 씨와 최모 씨 단 2명. 그런데 김 씨 아버지는 이 후보의 2차례 시장 선거를 도왔고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받는 김모 씨입니다. 최 씨 아버지 역시 2010년 이 시장 선거를 도운 뒤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년 뒤 공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원자 140명 가운데 4명, 3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백모 씨. 이 시장 첫 당선 때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4년 뒤 재선 도전 때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인사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들이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현역이 관여를 안 해서 관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채용이 되고 나서 아셨어요? 아드님이? 예. 경쟁을 거치지 않은 특별 채용에도 수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1년 특별 채용자는 모두 4명. 한 명은 이 후보 캠프 정책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당시 불과 29살의 지역방송국 기자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불과 1년 전에 특별 채용된 본부장 2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진흥재단은 2014년 감사원에 낸 답변서에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추천해 특별 채용한 것은 특정인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인했습니다. 외환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성남산업진흥재단 현 진흥원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었다고 해명했고 이재명 후보 측도 과거 몇 차례 수사에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보다 25%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6,44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습니다. 연간 무역액은 1조 2,596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순위도 8위로 한 단계 뛰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14,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개 등이 전소됐지만 지금은 큰 불길이 잡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와 천안시는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건물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기록이 매일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입원 위험은 델타 변이에 비해 3분의 1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의 동시 확산으로 유럽 각국의 확진자 수는 연일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틀째 20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영국도 19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탈리아는 12월 31일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며 하루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인 그리스도 4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각국 정상들은 새해 메시지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And I want to speak directly to all those who have yet to get fully vaccinated. The people who think the disease can't hurt them. Look at the people going into hospital now. That could be you. 한편 영국 보건안전청은 100만여 건의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 시 입원 위험이 델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델타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또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로 입원할 위험은 미접종자에 비해 81% 낮다고 영국 보건안전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감염 차단 효과는 오미크론에서 더 낮게 나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를 2회 맞았을 경우 접종 20조 후 감염 차단 효과는 10%로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심각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올해 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는 낙관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은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우리가 목표대로 전진한다면 2022년 말에는 다시 모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 방송은 WHO 사무총장의 이 같은 낙관론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출 문턱이 더 높아져서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청년층 목돈 마련을 도와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DSR, 충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부담을 따지는 대출 규제입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납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높아져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지원합니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이 가입하는 희망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출생 장려책도 시행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생애 초기 양육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전체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 다 석 달 동안은 최대 한 달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경우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새해 첫날 편안히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는 강추위 속에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부터 기온은 크게 올라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주로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에 1에서 5cm가 쌓이겠고요. 남부 곳곳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눈 소식이 없는 동쪽 지역의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에 이어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도, 대전 3도, 광주는 6도, 부산은 7도 등으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오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